이번 시간에는 슬램북 챕터 6 코드에 대해서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6에서는 비선형 최적화 라이브러리 중 슬램에서 자주 사용하는 G2O와 세레즈 솔버의 사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커브 피팅 문제가 있을 때 두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예제 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라이브러리의 버전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두 최적화 라이브러리 모두 오픈소스로 개발되기 때문에 버전이 자주 업데이트되는 편입니다. 따라서 버전이 다르게 되면 컴파일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버전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에 G2O는 17년도 7월 커밋 버전을 사용하였고 세레즈는 2.0.0 버전을 사용하여 빌드하니 정상적으로 빌드가 되었습니다. 17.7 버전은 GitHub GitHub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릴리즈에 들어가시면 구하실 수가 있고요. 세레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우분투 20.04에서 apt를 통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libsere즈를 통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챕터 6 코드 리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제 코드를 풀고자 하는 커브 피팅이 우선 무엇인지 먼저 설명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 공간상에 다음과 같이 초록색 점들이 분포하고 있다고 했을 때 이를 가장 잘 설명하는 커브를 찾는 문제가 커브 피팅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는 파란색 점선을 기준으로 가우시안 분포를 사용하여 랜덤으로 샘플링한 점들이 이런 초록색 점들인데요. 즉 여기에 있는 파란색 점선이 그라운드 트루스 점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정하고자 하는 파라미터는 이러한 곡선 커브 함수에서 A, B, C 파라미터 값 세 가지입니다. 하지만 파란색 점선이 없다고 하면은 그 점선을 설명한 커브를 직접 찾아야 하는데요. 우리는 파라미터를 모르기 때문에 이 0,0,0부터 시작을 해서 y는 1 이런 빨간색 점선으로부터 최적화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즉 함수의 파라미터 값 a, b, c를 찾는 것이 피팅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런 것은 커브 함수에 대해서 찾기 때문에 커브 피팅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파라미터를 찾기 위해서는 빨간색 점선과 초록색 점선 간의 관계를 설정을 해야 합니다. 엣지를 통해서 두 데이터를 연결을 하게 이러한 에러를 저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에러는 이 초록색 점선과 빨간색 점선의 y 값의 차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초록색 점들이 100개라고 했을 때 이런 100개의 엣지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러한 에러를 비선형 라이브러리인 G2와 세레즈를 통해서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예제 코드에서 배울 내용입니다. 에러가 최소화되면은 그만큼 빨간색 점선이 초록색 점에 가장 잘 맞게 됩니다. 아까 전에 그라운드 트루스 점선의 파라미터가 A는 1, B는 2, C는 1이었었는데요. 최적화가 만약에 잘 되었다면은 A, B, C 값이 그 값에 상당히 근사한 값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G2O는 크게 5가지 클래스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옵티마이저와 솔버, 그리고 블럭, 그리고 벌텍스와 엣지로 되어 있습니다.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에는 그 엣지와 벌텍스를 담는 어떤 그릇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스파스 옵티마이저를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엣지와 벌텍스 사이에 연관관계가 있는 것들끼리만 연결을 시켜주고 서로 연결관계가 없는 것들은 따로 연결을 시켜주지 않은 구조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스파스 옵티마이저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스파스 옵티마이저는 하나의 엣지와 벌텍스를 담는 그릇이고 실제로 이 어떤 하나의 그 구조를 풀 수 있는 솔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니어 솔버를 별도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리니어 솔버에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G2O를 설치하게 되면은 해당 라이브러리들이 제 컴퓨터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댄스, 촐레스키, 그리고 다른 촐레스키 알고리즘, 그리고 아이겐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 QR 분해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들 되게 다양한 솔버가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솔버 같은 경우에도 내부적 블락 매트리스 단위로 풀게 되는데요. 이 블락에 대한 이 차원도 맨 처음에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행렬에 대한 차원을 이런 식으로 어떤 차원인지 설정을 해줘야 되고 일반적으로 행위 포즈, 열이 랜드마크의 차원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솔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또 블락을 설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블락, 솔버, 옵티마이저 순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게 되면은 다음으로는 벌텍스와 엣지를 본격적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벌텍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풀고자 하는 예측 값입니다.
예측 값을 우선 맨 처음에 넣어주고, 그다음에 엣지에서는 관측 값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러의 정의는 관측 값 빼기 예측 값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에러에서 넣고 벌텍스를 연결을 시켜주면은 에러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이 에러를 계산하는 이 항목이 이제 비선형 함수를 포함하게 되면은 이제 별도의 자코비언을 이제 계산하는 그 코드까지 엣지에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커브 피팅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브 피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옵티마이저가 이제 어떤 솔버를 쓸 것이냐, 블락의 크기는 얼마인지를 설정을 해준 다음에 벌텍스를 본격적으로 넣어주게 되는데, 벌텍스는 저희가 앞서 살펴본 이 여기 있는 세 가지 파라미터 A, B, C입니다. 딱 여기 있는 세 가지 파라미터 하면 되기 때문에 벌텍스는 딱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이 벌텍스를 이제 저희가 정확한 값을 추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엣지들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엣지를 하나 추가할 때 이 중간에 노란색 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메저먼트 값입니다. 메저먼트 값은 여기에서는 이 초록색 점의 좌표를 설정을 해야 했습니다. 즉 어떤 하나의 이 빨간색 선과 이 초록색 점 하나를 엣지 하나로 연결해줘서 이제 에러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모든 초록색 점들에 대해서 엣지를 전부 다 연결해주게 되면은 에러가, 예를 들어서 초록색 점이 100개라고 치면 에러가 100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각각 메저먼트마다 전부 다 이 벌텍스랑 연결을 시켜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좀 더 이제 일반적인 예제인 번들 어저스먼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옵티마이저가 이제 솔버랑 블락 이거를 세팅을 맞추는 건 다 똑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희가 옵티마이저 하고자 하는 이제 예측 값들이 이제 카메라 포즈와 맵 포인트들입니다. 따라서 이제 벌텍스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 포즈 이제 여기 5개가 있으니까 카메라 포즈가 전부 다 벌텍스로 들어가야겠죠. 이것들이 전부 다 값이 변해야 되는 예측 값들이니까. 그리고 벌텍스도 전부 다 예측 값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웹상에 있는 포인트들도 전부 다 위치가 그 BA에 의해서 바뀌기 때문에 전부 다 벌텍스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것들 중에서 이제 서로 이제 같은 이미지 평면상에 맺히는 것들끼리 이제 엣지로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여기서의 관측 값은 이제 여기 점에 있는 이 주황색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 1과 이게 포인트 1이라고 했을 때 이 둘 사이의 그 관측 값은 이 둘 사이에 이 상응하는 이제 이 주황색 점이 되겠죠. 관측 값이 되겠고, 실제로 이 그 점을 카메라에 리프로젝션 시켰을 때 여기 그 둘 사이의 예측 값과 관측 값의 그 값이 일치하지가 않을 텐데, 그런 것을 이제 리프로젝션 에러라고 부르게 됩니다. 엣지가 하나가 이제 둘 사이 연결될 때마다 리프로젝션 에러가 하나가 계산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모든 점들에 대해서 전부 다 리프로젝션 에러를 계산을 하게 돼서 한 번에 이렇게 엣지와 벌텍스가 구성이 되게 되면 옵티마이저에 의해서 한 번에 푸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커브 피팅 예제를 코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G2 코드의 이제 메인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데이터를 생성해주는 그러한 코드이고요. 이제 그 웹상에 있는 초록색 점들의 개수는 100개로 하게 되고, 초기 값은 이제 그 A는 1, B는 2, C는 1 값을 합니다. 즉 여기에 있는 이 값이 1, 2, 1이 돼가지고 저희가 맨 처음에 본 이러한 그 파란색 점선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점선에서 여기서 루프를 돌면서 이제 0부터 1까지, 즉 이게 100개가 맥스이기 때문에 0부터 1까지 이제 X 넣어주고, 이제 Y 데이터도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 가우시안 랜덤 샘플링을 통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변형시켜 줌으로써 초록색 점을 랜덤 샘플링하는 그러한 코드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랜덤으로 데이터를 샘플링 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G2의 블락 솔버를 그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G2의 이제 솔버와 블락의 크기를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3x1 블락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3x1 블락이란 말은 저희가 풀고자 하는 이 파라미터의 차원, 이 차원이 하나, 둘, 셋이니까 3차원이죠. 3차원이고, 다른 파라미터는 저희가 따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x1짜리 그 벡터를 저희가 그 구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3x1짜리 블락 설정을 하게 돼서 리니어 솔버에다가 넣어주게 됩니다. 이 블락을 리니어 솔버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 되면은, 네, 솔버 PTR이 이렇게 맨 처음에 생성이 되었고, 리니어 솔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네, 댄스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댄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리니어 솔버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 비선형 최소 제거법 같은 경우에는 레벤버그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이제 푸는 것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솔버, 그 덴스 솔버를 이제 이런 식으로 솔버 PTR을 통해서 연결시켜 주면은 그 최종적인 솔버의 세팅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이 세팅을 이제 여기 셋 알고리즘을 통해서 옵티마이저에 넘겨줌으로써 좀 여기에 있는 이 상황이 다 끝난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상황이 다 끝났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벌텍스와 엣지를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의로 이렇게 위에서 좀 이따 다시 보겠지만 임의로 설정한 이 G2 클래스를 통해서 벌텍스를 하나 만들어주고 set estimate를 통해서 이 초기값 000을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000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 벌텍스 하나만 저희는 구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인덱스를 의미하는 0을 넣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벌텍스에 대한 세팅이 끝나게 되면은 옵티마이저에다가 add 벌텍스를 통해서 넣어줌으로써 옵티마이저가 벌텍스를 인식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다음으로 이 벌텍스랑 연결된 모든 엣지들을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엣지는 점의 개수만큼 있기 때문에 이 점의 개수, 즉 100개만큼 루프를 돌면서 하나하나 전부 다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것도 임의로 설정한 엣지 클래스를 통해서 선언을 해주게 되고, 이때 이제 id는 이제 고유한 id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i를 통해서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벌텍스랑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런 식으로 그 v를 넣어줌으로써 이 벌텍스다라는 것을 연결시켜 주게 되고요. 그리고 관측 값으로 이제 y 데이터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y 데이터를 넣어줘야지 이제 이 벌텍스와의 이 길이 에러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 되고, 그리고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를 넣어주게 됩니다. 인포메이션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구할 때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에러의 가중치 같은 것, 코베런스 매트릭스의 역함수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코베런스 매트릭스의 역함수를 넣어주게 되고요. 네. 그렇게 이제 엣지 세팅이 끝났으면은 이제 옵티마이저에 엣지를 넣어줌으로써 옵티마이저가 엣지를 인식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이거 총 루프가 100번이 돌기 때문에 엣지는 총 100개가 아마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각각 하나마다 고유의 메저먼트들이 이제 점의 좌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에러를 구할 수 있는 그 공식까지 전부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제 여기서 바로 에러를 선언하자마자 구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옵티마이저가 돌면서 에러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모든 세팅이 끝났으면 옵티마이저 모든 이제 벌텍스와 엣지를 초기화시키게 되고요. 그래서 총 100번 동안 옵티마이저를 수행을 합니다. 중간에 이제 값이 수렴을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최적화를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옵티마이저를 수행을 해서 이제 벌텍스 값을 최적의 ABC 값을 찾는 과정을 여기서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모든 과정에 걸린 시간을 T1, T2를 통해서 여기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T1, T2에서 이제 T2-T1을 통해서 이제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를 여기다 그 프린트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옵티마이저 시간까지 측정을 하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벌텍스 값이 이제 옵티마이저에 의해서 변형이 되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estimate라는 함수를 호칭해서 벌텍스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넣었을 때는 맨 처음에 set estimate를 통해서 초기 값을 넣었다면은 저희가 마지막에 그 추정된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estimate 함수로 호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BC estimate를 가져온 다음에 이를 출력해 봄으로써 프로그램이 이제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G2 유저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유저 클래스에 대해서 go to definition 통해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제 해당 코드의 윗부분에 이 클래스가 구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G2의 이제 벌텍스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벌텍스라는 클래스를 이제 상속받음으로써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템플릿에는 총 두 가지 인자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인자는 이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파라미터의 차원입니다. 저희는 이제 ABC 이거를 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 3차원이 들어가 있고, 이 3차원 데이터는 이제 아이겐 벡터 3D라는 것을 통해서 자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템플릿을 이제 입력받아서 G2 클래스를 상속받게 되면은 이제 이 해당 클래스도 이제 G2 옵티마이저가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반드시 구현해 줘야 되는 이제 그 함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초기 값을 세팅하는 이제 함수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매 순간 이제 매 스텝마다 옵티마이저가 이제 업데이트 값을 이제 내놓게 되면은 그거를 기존 값에 업데이트 해주는 그런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약 초기 값이 0,0,0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매 스텝마다 이제 업데이트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 값을 여기에 이제 조금씩 더해줌으로써 이제 조금씩 이 빨간색 선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현체가 여기에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 더블 포인터를 받아서 아이겐 벡터로 변환한 다음에 기존의 에스티메이터에 더하는 식으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벌텍스 클래스는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 다음으로는 엣지 클래스입니다. 엣지 클래스도 이제 G2 클래스를 상속받는데요. 여기서는 베이스 유나리 엣지를 상속을 받게 되고요. 이제 템플릿은 총 3가지의 인자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러의 차원입니다. 즉 에러, 즉 저희가 원하는 초록색 y점의 좌표와 빨간색 선의 y점의 좌표, 이 두 가지의 이제 그 y 값의 차이를 저희는 에러로 설정을 하였기 때문에 이 1차원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메저먼트의 차원입니다. 메저먼트의 차원이고, 이제 메저먼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서는 y 값의 하나의 좌표로만 설정을 하였기 때문에 더블 타입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더블 타입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템플릿은 이제 벌텍스, 저희가 그 추정하고자 하는 벌텍스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의 그 템플릿을 설정한 다음에 이 베이스 유나리 엣지를 상속시켜 주면은 이제 이 해당 커브 피팅 엣지 또한 G2에서 엣지로서 이제 그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그 함수가 이제 반드시 구현되어 있어야지 이제 옵티마이저가 이를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컴퓨터 에러 함수 안에서 이제 벌텍스를 이렇게 벌티시스 0을 통해서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에스티메이트 함수를 호출해서 이 ABC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 있는 ABC 값이 여기에는 이 에스티메이트 값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메저먼트, 즉 여기 초록색 점의 이제 y 좌표와 그리고 이 ABC 값을 통해 구한 이 빨간색 선의 y좌표, 이 둘을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통해서 둘의 차이를 구하고 이를 에러에다가 넣어주는 모습입니다. 네, 에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컴퓨터 에러 함수 안에서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엣지 클래스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코드를 통해서 실제 이제 코드를 빌드해 보면서 실행을 해보고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챕터 6에 이제 igen 폴더로 그 G2 폴더로 들어가시면은 해당 코드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CMake가 있기 때문에 CMake 빌드를 수행을 해줍니다. CMake 빌드를 수행을 해주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빌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브 피팅을 실행을 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랜덤한 우선 100개의 점들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제너레이팅 데이터를 통해서 맵상의 랜덤한 초록색 점들 100개를 이제 생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스타트 옵티마이제이션 여기에서 이제 총 여기선 17번을 돌았군요. 17번의 이제 그 이터레이션을 돌아서 이제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카이스퀘어가 이제 모든 에러의 그 합을 의미하는데, 이 모든 에러가 쭉 계속 줄어들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서는 이제 더 이상 줄어들지 않게 되고 컨버지 하게 되면은 이제 G2가 루프를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엣지가 총 100개가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총 이 17번을 수행을 하는데 0.001초, 즉 1ms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1ms가 걸렸고,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얻은 값은 1,2,1의 상당히 근사한 값을 얻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G2를 통해서 이제 최적화를 수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